자, 2025년 7월 30일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1시 50분밖에 안 되긴 했지만 오늘 큰 변동은 없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찍게 됐는데 어쨌든 코스피 1%가량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여전히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코스피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 오늘도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 기관계랑 함께 개인이 계속 매도하고 있다는 모습에서 시장은 아직도 견고하다. 관세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주면서 시장은 무너지지 않고 계속 가고 있고, 이런 모습이 조금 신기하기는 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사면서 큰 매수 주체가 없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코스피가 아무래도 좋은 수급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외국인 기관 우상향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0년도에 최고점하고 이제 1.5%밖에 괴리를 두고 있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지켜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끊임없이 매수를 하고 있는 시장이다. 관세 협정은 미국 기준으로 이제 내일 모레 목요일이 되겠는데, 아직 여전히 시장에서는 어, 전혀 관세 리스크를 좀 두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을 보자면은 아무래도 당연히 어, 삼성전자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이제 테슬라 수주 뉴스가 나온 뒤에 연속성 있게 상승을 좀 해주는 모습이고, 오늘도 3.8% 모든 외국인의 수급을 다 끌어가면서 오늘 지수 상승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기관도 그렇고 다 많이 사고 있다. 이게 이제 삼성전자의 모습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뭐 반도체, 기타 등등 많이 나갔던 것 같고,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조차도 테슬라 수주 뉴스를 내면서 6조 원 규모 LFP 배터리 테슬라 공급한다는 수주 뉴스를 내면서 그 관련된 밸류 체인 회사들, 뭐 삼기 에너지 솔루션, 나라 M&D, 대덕전자, 기타 등등 좀 이렇게 전기차 부품이라든지 자동차 부품, 전기차가 아니라 그 배터리 부품 관련사들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특징적이게 보이는 게 기아랑 현대차인데, 이제 기아하고 현대차는 프로그램 수급은 굉장히 하루 종일 좀 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횡보를 하더니 기간 수급 들어오면서 횡보를 하더니 장막판 다 돼가면서 좀 요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기아 현대,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무래도 지금 재계 총수들 미국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현대의 구가 아니라 정의선 회장, 그리고 삼성에는 이재용 회장, 그런 식으로 미국으로 관세 협정을 위해서 출장길에 올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관세를 피하는 가능성, 그거를 시장에서 좀 염두를 해둔 게 아닌지. 그래서 자동차 업계가 아무래도 관세가 해결이 되면은 가장 수혜를 볼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은 관세에 가장 악영향을 받을 섹터였는데, 이제 이날 7월 23일에 올랐던 것도 아무래도 관세가 잘 해결된다면 일본처럼, 그러면은 자동차 섹터가 가장 크게 상승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었는데, 물론 관세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더 내릴 걸로 예상을 했지만, 어쨌든 자리 잡았을 때 관세는 어찌됐건 잘 해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 하에 오를 확률이 또 높다라는 것을 좀 이제 파악을 했었어야 했는데, 좀 뒤늦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특히 이제 어, 자동차 반도체 모든 회사들의 이제 회장들이 미국의 관세 협정을 위해서 달려감으로써 시장에서는
조금 더 좋게 평가를 해서 올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오늘 좀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주체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기관 쪽인지 주가를 많이 끌어올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기아하고 현대 쪽은 오전에도 매매를 좀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졌었고 실제로 기아는 매매를 했는데 아무래도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않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털려가지고 굉장히 좀 아쉬운 종목으로 남아 있고 손실을 본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좀 눈에 띄었다. 삼성은 말하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주가를 올려가면서 코스피 어, 부양을 하고 있고 외국인 수급이 코스피를 견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분위기 속에서 증시의 방향이 잡혔고 지수의 방향이 잡혔고 그러니까 투심이 살아나서 다른 대기업들 종목들도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2차 전지 섹터 그리고 심지어 로봇 삼성전자의 로봇 자회사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도 이렇게 좀 상승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대형주 위주의 시장을 오늘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시장이 매매하기는 굉장히 힘든 게 이런 대형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입장에서는 사실 매매할 종목이 굉장히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모든 자금을 다 끌어가기 때문에 특히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시장에 관심을 받는 날들, 뭐 이틀 전에도 있었고 7월 28일에도 있었고 오늘도 그렇고 그런 날에는 시장의 모든 자금들이 삼성전자로 향하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별로 힘이 그렇게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매매를 할 만한 종목들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은 좀 반대로 소외를 많이 받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힘은 넘치지만 대형주를 보유하자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손가락을 빠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관세 종목들을 보자면은 이제 31일 어, 관세 이틀 남겨놓은 상태인데 아무래도 소고기 관련된 미트박스라든지 하이스틸, 동양철관 이쪽은 LNG 관련 섹터, 알래스카 투자 쪽으로 종목들이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게 아무래도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어, 이 종목들 중에서는 미트박스가 일봉상으로도 가장 좋고 많이 오르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미트박스가 차트는 제일 좋다고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여러 번이나 좀 해먹었던 만큼 점점 좀 힘이 붙이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좀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수급적인 면에서도 아직까지 어, 매매를 할 근거는 살아 있고 게다가 만약에 이게 내일 당장 간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차트의 모양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재료도 아직 살아 있고 차트와 뭐 그 수급이 살아 있다는 측면에서 보기는 계속 보겠지만 갑자기 재료 소멸로 급등이 아니라 뭐 엄청난 폭락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서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매매를 하자. 그래서 빠른 대응을 하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고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방금 미트박스에서 누가 또 기다리지 못한 누군가가 물량을 또 던지는 모습 보여주면서 분봉상 살짝 저점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 하이스틸, 동양철관 그리고 넥스틸 쪽은 아무래도 그동안 너무 많이 해먹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된 상태고 특히 넥스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자, 이 뉴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가 시장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세. 쉽게 끝내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이러면은 오히려 이런 관세 종목들에 좀 더 힘을 실어주고 뭐 기존의 관세로 인한 관세가 잘 풀렸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종목들의 힘이 빠질 수 있다고 일단 뉴스를 보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이렇게 빠지는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고 코스피도 이제 점점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계속 말을 하자면 LNG 섹터 많이 올랐던 섹터인 만큼 앞으로 행보를 하다가 더 오를 수 있겠지만 이제는 하방의 리스크가 더 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종목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미트박스 한 종목만 보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좋은 뉴스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모양이고 미트박스는 반대로 관세 협상이 안 될 것이다. 안 되니까 관세 관련주들이 내리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종목은 지켜보아야 할 것 같고 어쨌든 이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앞으로는 조심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성급하게 매매는 절대로 하지 않고 조금 천천히 지켜보면서 어, 무리한 비중을 넣지 않고 매매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AI 섹터. AI 섹터를 사실 보면 오전에 간단한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연속적으로 갈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연속적이진 못했고 오늘 상승분을 다 반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주도하는 종목들이 많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특히 삼성전자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이런 종목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AI 종목들 자 보면은 네이버, 카카오, 한글과 컴퓨터 이런 종목들은 못 가고 좀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AI 섹터는 사실 이번 주에 일정이 이제 오늘 하고 내일 10개 팀 국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이제 참여사로 그 발표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5개의 팀이 선정이 되는데 8월 초에 선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섹터는 조금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 강하게 밀고 또 그 정부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곳이 또 AI 섹터이기 때문에 이쪽은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좀 외국인의 매도세로 인해서 크게 뭐 그러지는 못하고 있다. 크게 뭐 상승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하락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사실 기간 수급도 좀 들어오고 있고 해서 관심권으로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매매한 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 0345. 자, 이 와중에 미트박스는 수급이 더 좀 들어와 주면은 조금 더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당일 매매한 것들을 살펴보자면 오늘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성적을 냈는데 매매하기 굉장히 좀 힘들었던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매매를 어떤 거를 했는지를 보자면 우선 의미 없는 뭐 이렇게 정찰병 보내놨던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빼도록 하고 어, 이제 아무래도 AI 쪽에 있다 보니까 카카오가 장 초반에 오를 때 좀 매매를 했었었는데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생각보다 시세의 연속성이 없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 수익이 크지도 않고 굉장히 좀 작은 수익으로 마감을 했고 그래서 좀 많이 아쉽고 그다음에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가 한 번 꼬이면은 계속 꼬인다고 이 종목도 오전에 수급도 좋고 차트도 좋고 관세 이슈도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하는데 수급이 참 너무 안 들어와줘서 이 종목도 매매를 굉장히 좀 소액으로 간단하게만 본 것이고 이런 것도 의미 없는
매매이고, 미트박스는 지금 마이너스 찍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평단이 반영이 돼서 그런 것이지, 오늘 한 현재로서는 20 정도 수익이고, 얘는 포스코 엠텍인데. 미트박스. 그래서 미트박스는 오늘 이제 하루 종일 어제 전날 종가 베팅을 해왔던 것들 매매를 했는데, 참 아쉬운 게 이때 종가 베팅을 해온 것을 끝까지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은, 그냥 이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으면은 한 5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왔을 텐데, 아무래도 좀 이 종목도 마지막 이슈에 그 재료 노출하고 가까워지다 보니까, 그리고 프로그램 수급도 여기서는 많이 좀 없었다 보니까 좀 확신을 가지지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지저분한, 이렇게 매매가 많다는 것은 오히려 이렇게 지저분하고 매매가 많다는 거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극대화를 못했던 그런 아쉬운 종목이고, 이렇게 위로 올라갔을 때도 수익이 제법 됐었는데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팔지 못했던 것이, 결국에는 이 자리에서 팔게 됨으로써 수익을 많이 챙기지 못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좀 잡아주는 모습에 여기서 1차적으로 매수를 좀 들어간 상태고, 이 밑에서는 이제 프로그램이 어떻게 나오는지, 왜냐면은 관세 협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슈는 아직도 살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지켜볼 예정입니다. 한글과 컴퓨터, 이 종목의 경우에는 이제 AI 관련인데 좀 자잘하게 매매한 거라서 넘어가도록 하고, 기아 이 종목으로 20만 원의 손실이 나서 제일 아쉬운 종목인데, 매매한 거를 보면은 진짜 이게 아무래도 따라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 가지고, 이 종목들을 그 투자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았는데 아무래도 늦게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했다 보니까 따라 들어갈 때 맞지 그렇지 하면서 들어갔다가 내리니까 이미 선 반영인가 하고 손절. 근데 올라갈 때 역시, 근데 또 내리니까 또 손절. 그렇게 해서 두 번 손절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한 20만 원 정도 손절을 봤는데, 이때 그냥 사서 끌고 갔다면은 한 3% 이상, 2천 정도 투자를 했었던, 굉장히 좀 확신을 나름 가지고 투자를 했었는데, 확신에 비해서 이렇게 빨리 대응을 한 걸 보면은 오늘 시장에 대한 그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아가 굉장히 좀 아쉬웠다고 할 수 있고, 삼성전자는 이렇게 20만 원이 나올 리가 없는데, 예, 마이너스 3만, 이것도 어제 20만 원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평단하고 그런 것들이. 오늘 이 종목은 어제 한 1,500 정도 오버나이트 해왔던 거 소액 끊어내고, 한 몇만 원 손절 끊어내고, 오전에, 간다. 이 종목은 재료가 살아있는데 프리장에 비해서 강하게 띄우는 모습에 외국인 기관 매수해 주는구나 싶어서 여기서 샀는데, 시장이 안 좋아진다 생각해서 1%에 끊어냈고, 여기서는 뭐 그냥 샀다가 바로 끊어낸 건데, 그렇게 했더니 그대로 그대로 쭉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굉장히 좀 아쉽고, 여기서 안 팔고 어제 사왔던 것을 계속 가져갔다면은 차라리 이 종목도 한 5, 60만 원 돈이 되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매매가 전반적으로 좀 꼬이게 된 게 사실 풀무원 이 종목 때문입니다. 그래서 풀무원이라는 종목에서 손실이 한 27만 원 정도가 났는데, 이게 소액으로 몇 번 누적된 게 27만 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풀무원이 그 어떤 뉴스를 달았었냐면은, 냉동 김밥이 되게 잘 팔린다. 중국에서 200 몇십만 장 정도를 팔았다. 그리고 뭐 틱톡 챌린지가 있다 해서 넥스트 불닭이다. 뭐 이런 뉴스를 붙여가지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식료품 쪽으로 많이 부각이 될 수 있고, 불닭 비유를 했으면 이 종목도 많이 갈 수 있겠다 싶어서 매매를 했는데, 여기서 좀 꼬이면서 장 초반에 손실을 보고 들어갔다 보니까 좀 만회하고 싶은 마음에 기아 같은 것도 조금 더 홀딩을 해볼 수 있었을 법한데, 홀딩을 못하고 좀 팔아버리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매우 아쉽게, 뭐 아까는 좀 잘못 나와서 그런데 한 40만 원 정도
손실을 받고 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마이너스 80이 찍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종목을 보자면은 네이버는 이제 아무래도 내일하고 이번 8월 달까지 일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AI 쪽으로 그리고 AI는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너무나도 강한 쪽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2차 매수를 좀 한 상황이고 일봉상으로도 많이 좀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그 아까 봤던 사업에서 국가가 진행하는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서 또 선택이 될 확률이 네이버가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만 찾아봐도 그런 말들이 많고, 그다음에 네이버 출신 어, 뭐 직원들 과거에 좀 높았던 그 C 레벨들이 지금 정부 기관에서 일도 많이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네이버에 지금 좀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떻게 주가가 흐를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뭐 외국인이 프로그램 창구를 통해서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수가 이렇게 좋았는데도 힘을 못 쓰고 있지만 어쨌든 8월 중으로 좀 네이버하고 이 AI 섹터는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요 종목은 대충 뭐 보면 아직도 이 종목이 넘지 못했던 그 지지대를 강하게 뚫은 뒤에 아직도 그 밑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이대로 그대로 흐를 확률보다는 다시 올려줄 확률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를 좀 매수를 조금 한 상태고 그리고 미트박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루 종일 치고받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의 힘이 너무 강했다 보니까 큰 재미를 보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시장이 또 하락을 해야 이제 관세 관련주들도 주목을 받고 하는 건데 시장이 너무 강했다 보니까 관세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 관심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하루 종일 미트박스는 좀 굉장히 재미없는 흐름을 좀 보여준 종목인데, 어쨌든 이 종목은 아직도 좀 여전히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손절을 본다 할지라도 일단 많이 그동안에 좀 벌어 놓은 종목이고 굉장히 좀 뻔하게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거의 뭐 하루 빼고는 다 돈을 벌었을 만큼 좀 많은 수익을 좀 준 종목이고 좀 잘 맞는 종목이라서 조금 더 보려고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가장 좀 실수를 한 종목이 인버스라는 종목인데 아무래도 그 트럼프 행정부하고 지금 그 우리나라의 그 정부하고 좀 관세 협정을 수월하게 잘 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이것은 한국에 굉장히 큰 악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횡보를 할 때, 이 관세 이슈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쉽게 지수가 오르지 못하겠다, 한국 시장이 좋지 못하겠다라고 판단을 내렸고, 그랬기 때문에 코스피 인버스 종목을 홀딩을 계속해 왔는데 며칠 동안 이제 수익권도 주고 했을 때 팔지도 않고 가지고 왔는데 오늘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와주면서 좀 많이 그 손실 금액이 좀 찍혀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관세 이슈가 좀 쉽사리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어, 이슈라는 것은 여전히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 이슈가 적어도 해결이 될 때까지는 조금 더 가져가 보자라는 게 지금 손절을 하기보다는 어쨌든 내가 살 때 그 가졌던 로직과 그 이유가 없어질 때까지는 조금 더 홀딩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 인버스는 마이너스가 꽤나 찍혀 있지만 좀 홀딩을 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 종목들은 뭐 이런 식으로 좀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사실 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은 뭐 많이 없다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삼성전자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그런 투자자가 아니라면은 오늘 시장은 굉장히 좀 오히려 반대로 좀 지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면은 지수가 오르기 때문에 종목들이 좋을 거라고 샀는데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기도 하고 삼성전자 뭐 그런 종목들을 빼고는
그렇게까지 막 쉬운 움직임을 보여준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뭐 하나오션도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 지금도 올랐다가 내리는 모습이고 AI 섹터도 올랐다가 다 빼는 움직임을 보여줬고 그리고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차트 그렇게 좋게 만들어 놓더니 차트를 그렇게 많이 좋게 만들어 놓더니 자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 늘어가지고 흑자 전환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13%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절대 쉬운 시장이 아니다. 그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예상치, 이 증권사의 예상치에 못 미쳤다. 그러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건 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런 걸 볼 때마다 음, 많은 좀 생각이 들지 않나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시장이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좀 쉽지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리고 뭐 뚜렷한 재료가 남아 있다거나 뭐 그러지도 않고 뭐 시장에서 아마 가장 지금 핫한 재료가 있다면은 삼성전자의 테슬라 수주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도 이제 마지막으로 그 동향 장중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 나왔는데 요거를 확인을 좀 해보고 이게 이제 아무래도 몇 분 지나야지 금액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17분에 나왔는데 한 몇 분 지나야지 제대로 된 동향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만 기다려서 이걸 보고 한번 평가를 해보고 어, 뭐 끄던가 오늘은 뭐 이 정도까지만 해보던가 하겠습니다. 여전히 그 관세 협상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보면은 31일 여전히 관세 협상 재료 그러니까 이 일정 남아 있다는 거 알면 되고 자 이제 삼성전자도 보면 기관도 마지막 타임에 매수를 했고 지금 삼성전자는 이때 자사주를 받은 사람들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이런 데가 아니라 이런데. 근데 어쨌든 한국의 가장 큰 회사로서 잘 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지? 음, 자,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이 매수를 한 주체들이 언제 그러면은 매도를 할 것이냐, 언제 그러면 어, 그 차익 매물을 내놓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그거는 아마 참 알기가 힘들 것 같고, 어쨌든 이 종목도 삼성전자는 트렌드를 보면은 알겠지만은, 오르면 다음 날 아니면은 그 다다음 날까지, 오늘은 뭐 조정 굉장히 짧게 오른, 거긴 한데, 항상 오르면은 조정을 받으면서 오르는 종목이라는 걸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도 오를 때 요런 패턴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절대로 이 종목 오른다고 해서 다음 날도 계속해서 똑같은 양봉을 뽑을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말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이 종목도 지켜봐야 됩니다. 아마 여기서 놓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쉽게 매매를 못 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좀 한번 놓쳤을 때 삼성을 매매를 하면은 엇박이 많이 났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어, 이틀 전에 먹은 걸로 만족을 하고 그렇게 좀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종목들을
좀 집중을 하면서 수급을 보면 네이버, 카카오 아무래도 마지막 가면서 기간 매수세도 오전 오후에 가장 강했고 뒤로 가면서 약해지면서 주가의 흐름도 살짝 밀리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파니까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앞으로 8월 달에는 시장을 좀 이끌어 나가 주면은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I라는 이슈가 굉장히 큰 이슈인데 이렇게 한 번의 상승으로 끝내기에는 참 너무 큰 재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대금만 봐도 사실 뭐 그렇고 그래서 조금 더 유심히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이 섹터 그리고 이 종목은 그리고 미트박스는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좀 더 지켜볼 생각이고 아마 기아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관세 협정이 좀 잘 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 베이스로 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부터는 이제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관세가 지금 쉽사리 풀릴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것이 이 자동차 섹터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이 관세 협정을 해결을 빨리 못 해주면 이 현대차, 기아차, 이 자동차 섹터의 주가는 더 연속적으로 오르기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좀 봐야 되고 그래서 요 종목도 좀 기회를 많이 놓친 부분인 것 같아서 오늘 많이 좀 아쉬운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오늘 시장은 이 정도로 좀 요약이 될 것 같고 나머지 종목은 딱히 뭐 눈에 띄는 게 전혀 없고 장중에 또 되게 흥미로운 뉴스를 붙인 종목도 딱히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월말에 좀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를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 어제의 수익을 좀 많이 반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로 요번 달에도 한 590 정도 지금은 좀 찍고 있는데 음, 이 참 수익금이 늘지가 않는다는 게 느껴지고 요번 달은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이었구나 이게 다시 한번 좀 느껴지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남은 기간 관세 이슈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지 말고 차라리 이 관세의 똥을 피하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좋은 종목 있으면은 뭐 리스크가 있더라도 과감하게 또 매매를 붙여보겠지만 그 정도로 또 엄청나게 흥미로운 종목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 삼성전자 오른다고 해서 뇌동으로 여기서 따라 들어가고 뭐 그러기보다는 좋은 기회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한 투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냥 조금 공부나 더 열심히 하고 기다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